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그녀를 사로잡기 위한 소개팅 패션 추천. 클릭하여 구매하기. 에이씨, 뭐야? 나는 설레서 여러 번 휴대폰 알람을 신경절적으로 꺼버리고는 그새 손에 맺힌 식은땀을 바지자락에 닦았다. 현재 시각 14시 30분. 약속된 시간까지 30분이 남았다. 초조하게 빨아넘기는 커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 전역한 지 반년. 복학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소개팅.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소개팅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머리는 이만하면 깔끔하고 옷도 나름대로 깨끗한 거 골라 입었고 입냄새 안 나고 좋아 좋아. 이러다가 설마 오늘 애프터도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와 씨. 이미 몇 번이나 체크한 것들을 또다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자니 희망적인 상상이 뇌리를 가득 채운다. 자금은 별로 없으니까 이 차는 레스토랑 말고 맥주집으로 할까? 그래도 모텔비는 내가 내야지. 모쏠이긴 하지만 나도 알 건 다 아니까 뭐. 하지만 이런 내 기대가 무색하게도 소개팅녀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 주선자였던 후배가 말하기를 까인 이유는 나의 패션 센스 때문이라나? 근처까지 왔던 소개팅 상대가 내 복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내 차림새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긴 봐서 알 것 같았으면 패션 센스 때문에 소개팅에서 까일 리가 없었겠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클릭하여 구매하기. 혹시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휴대폰에도 결국은 광고 메시지뿐이다. 나를 사랑하긴. 나도 나 같은 놈이 별론데 말이야. 머리를 극적이던 끝에 결국 나는 근처에 살던 친구를 불러다 술을 진탕 마시고 뻗기로 했다. 그래, 잊어.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아, 머리야. 사실 원래도 술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군생을 하는 동안 간이 나약해진 탓인지 고작 소주 2병에 쓰러질 줄은 몰랐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엄습하는 숙취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몸살기가 온 듯 온몸은 욱신거리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위장 속 음식물 냄새 때문에 속이 미식거려 온다. 같이 마신 친구는 대체 어떻게 잠이 든 건지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시체처럼 널브러진 상태다. 시간이... 오전 9시 30분. 습관적으로 켜본 스마트폰 화면을 본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망할. 오늘 2교시에 전공 수업이 있는데. 벌써 2번이나 지각한지라 한 번만 더 늦었다가는 교수님께 불려가도 할 말이 없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는 숙취도 잊은 채 샤워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친 듯한 속도로 씻고 나온 뒤에도 상황이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술판을 벌인 친구놈의 자취방이라는 것이 워낙 구석진 골목에 있는지라 학교에 가려면 한참을 뛰어야 할 판인데다 복학하고 한동안 고향에서 지낸 터라 이 근처의 지리나 대중교통망도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망할, 이런 망할. 어제 소개팅부터 되는 일이 하나가 없네. 나는 속으로 욕을 씹어뱉으며 지출을 각오하고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전화도 필요 없어요. 서울 지역 어디서든 쉽고 빠른 콜택시. 클릭하여 호출하기.
마치 내가 핸드폰 화면을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 수신된 문자 내용. 나는 어쩐지 반갑다기보다 조금 미묘한 기시감 같은 걸 느꼈다. 어째 어제부터 날아오는 광고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묘하게 시기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광고 알고리즘이란 게 있다지만 내가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도중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이거 뭔가 좀 소름이 돋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설마 오늘도 늦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나는 같은 수업을 듣는 동생의 문자에 홀린 듯 광고 메시지 링크를 클릭해버렸다. 과연 과대 광고는 아니었던 듯 콜택시는 총알처럼 날아왔고 간신히 지각은 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수면제에 가까운 강의 도중에도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채였다. 물론 광고 메시지 발신 업체는 모두 달랐다. 하기야 어지간히 문어발 사업을 뻗친 대규모 사업체라도 패션과 도서, 콜택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기묘할 정도로 시기적절한 광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동안 고민하던 나는 결국 강의가 끝나자마자 친한 과 동기를 불러 세웠다. 틈만 나면 자기 관리라며 운동하기 바쁜 과에서 유명한 스포츠맨 친구였다. 야, 너도 오늘 이 수업 이후에 공강이지? 약속 없으면 농구 한 게임 할래? 농구? 좋지. 야, 근데 네가 웬일이냐? 먼저 농구하자고 달려들고. 아, 그게 그냥 간만에 좀 뛰고 싶어서. 평소에 운동을 그리 즐기지 않는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하는 동기. 그러나 내 어영부영한 변명에도 그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는 곧 같이 할 멤버를 찾는다며 후다닥 강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사실 바른대로 말하자면 농구는커녕 당장 동아리방에 숨어 들어가 들어눕고 싶은 심정이다. 아직도 숙지 때문에 헛구역질이 올라오려는 판인데 들고 뛰는 공놀이 따위 하고 싶을 리가 있겠냔 말이지. 이건 이를테면 실험이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 나는 잠시 긴장된 표정으로 검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레 화면을 켰다. 웹 발신.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활상식.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응급처치 비법.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여 읽어보기. 그럼 그렇지. 나는 나도 모르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가라앉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내 실험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이 광고 메시지에는 농구인을 위한 룰 설명집이나 농구공 같은 스포츠 용품 광고가 떴어야만 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면 핸드폰을 부수던가 해체를 해서 도청 장치를 찾아봤어야 했을 테지만 다행히도 아침까지 날아오던 광고 메시지는 아마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았다. 하긴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이 아무리 심하다곤 해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리는 없겠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접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먼저 나간 친구를 붙잡아 무슨 핑계를 대서든 발자에도 없는 스포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으니까. 혁수, 멤버 다 구했다. 어? 하지만 내 희망사항이 부질없게도 동기는 고작 해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만에 농구 경기를 할 사람을 모두 모은 것 같았다. 동기 못지않게 등발 좋은 두 명이 그의 뒤에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있었다. 행여나 이제 와서 난 됐다고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내가 미처 변명하기도 전에 동기는 몸만 나오라며 대체 어디서 구했을지 모를 농공을 튕기며 그렇게 사라졌다. 빌어먹을.
내가 토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야,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어? 과연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허구한 날 게임과 술만 붙잡고 사는 나와는 달리 저 튼튼한 스포츠맨들은 일절 봐주는 일 없이 빛나는 젊음의 기운을 불사르며 코트를 누볐다. 어제 마셨던 소주를 하마터면 도로 다 뱉을 뻔한 것이다. 채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난 동기의 팔을 붙잡고 잠깐만 빼달라며 애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내가 농구 코트의 돌계단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사이 동기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는 건지 저들끼리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곧 레이업슛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레이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순간 누구의 자세가 더 좋냐며 서로를 헐뜯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다. 좀 전까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껌까지 씹으며 코트를 뛰어다니던 동기의 친구 녀석이었다. 그는 마치 체한 듯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괜히 말싸움이 질 것 같으니 약한 척을 하냐며 동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짚은 순간 까무잡잡하던 피부에서 단숨에 피가 빠진 듯이 하얗게 질린 얼굴의 친구가 거짓말처럼 뒤로 넘어가 버렸다. 야, 정신 차려봐. 야! 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만 뭐에 막힌 것처럼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였다. 한참이나 우왕좌왕하던 나는 순간 TV에서 보았던 것을 떠올리곤 들어놓은 친구의 상반신을 뒤에서 안아 올렸다. 마치 명치를 압박하듯 손을 깍지 끼고 리드미컬하게 허리를 안아서 조인다. 한 서너 차례를 했을까? 친구의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고 그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친구의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것은 예상대로 기도로 넘어 들어간 껌 덩어리.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것이다. 동기들이 다급하게 그를 달래는 사이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는 응급처치 동작 그대로 몸이 멈춘 채였다. 내가 이 동작을 배운 것은 농구를 하러 오기 직전 날아왔던 광고 메시지에서였다. 실험 예상과는 달랐지만 봐둬서 나쁠 건 없단 생각에 전부 다도 아니고 한두 항목 7번 바로 거기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할 지식이 농구 관련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대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뭐야 이거? 행여나 액정이 깨질까 농구 코트 한 구석에 내려놓았던 핸드폰을 난 꺼림칙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서로 다른 업체와 단체에서 보내온 것 치고는 지나치게 딱딱 들어맞는 광고들이었다. 설마 싶은 마음에 화면을 열어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클릭해봤지만 웹발신이라는 문자 내용처럼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받는 전화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나올 뿐이었다. 목숨을 구해준 값으로 밥이라도 사겠다는 친구들을 뿌리치며 나는 농구 코트를 나섰다.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야? 차라리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검색 이력이나 목소리를 참고했다고 하는 것이 소름이 덜할 것 같았다. 이래서는 저 광고 메시지들 뒤에 누군가가 꼭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섬뜩함에 이 기분 나쁜 식은땀이 등을 적시던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모를수록 당신만 손해인 교통사고 대처법.
클릭하여 알아보기.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거친 경적 소리와 함께 다가온 차가 내 몸뚱이를 치고 난 후였다. 웹 발신. 모든 건강은 혈액에서 시작된다. 당신을 위한 현대인의 건강관리 필독서. 블러드 플러스. 클릭하여 구매하기. 웹 발신. 빈혈. 어쩌면 더 큰 병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뇌순환계 전문의가 말하는 내 몸의 이상신호, 빈혈. 클릭하여 알아보기. 웹 발신. 늦을수록 준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20년 전통의 상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 김가 상조. 클릭하여 상담하기.